자전거의 모든 것 패들라인. 안녕하세요. 패들라인 가족 여러분. 패들라인 마케팅팀의 송 PD입니다. 올해 저희 패들라인에서 판매하는 트위터 제품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휠탑사의 무선 전자변속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탑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로드 자전거의 경우 새로운 모델인 R15 그리고 R12 모델에 탑재되었고요. 또 기존 MTB 모델인 프레데터, 워리어 모델, 그리고 EM10, EM8 등 EMTB의 새로운 버전의 휠탑 전자변속 시스템이 장착되고 있습니다. 기계식 변속기의 경우 변속 레버가 물리적으로 케이블을 당기는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무선 전자변속은 레버가 아니라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스위치로 작동합니다. 이 정도 얘기는 여러분들도 이미 상식적으로 아시겠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전자변속 시스템이 장착된 자전거가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변속 방법이나 앱 사용법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서 불편을 겪으시는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들 눈높이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용법과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즉, 미케닉이 아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의미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부품의 설치나 세세한 세팅법 같은 수준의 정보는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 패들라인 미케닉 팀장님과 협의해서 따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변속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로드 자전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로드 자전거의 변속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더 불편하실 텐데요. 오늘 영상은 트위터 R15 로드 자전거에 장착된 휠탑 EDS-TX 변속 시스템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MTB용 변속 시스템은 EDS-OX라는 다른 이름의 모델인데요. 앞 변속기가 없는 점을 제외하면 로드용 변속 시스템과 대동소이합니다. 자, EDS-TX 시스템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브레이크 레버와 일체형으로 구성된 변속 시프트입니다. 왼쪽은 앞 변속 시프트, 오른쪽은 뒷 변속 시프트입니다. 자, 둘째, 앞 변속기입니다. 영어로는 프론트 드레일러라고 합니다. 또는 한글과 영어를 섞여서 앞 드레일러라고도 하죠. 좌우로 움직이면서 두 개의 크랭크 체인링에 체인을 걸어주는 방식으로 변속을 합니다. 이때 작은 체인링은 저속, 큰 체인링은 고속을 담당합니다. 셋째, 뒷변속기입니다. 영어로는 리어 드레일러입니다. 또 뒷드레일러라고도 하고요. 행어라는 부품을 통해 프레임에 고정되며 뒷변속기의 움직임을 통해서 체인이 스프라켓의 기어들을 이동하게 해줍니다. 스프라켓 기어는 크랭크 체인링과는 달리 작을수록 고단, 클수록 저단입니다. 자, 실제 사용법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멀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했습니다. 자, 먼저 뒷변속기 사용법 말씀드립니다. 오른쪽 핸들에 있는 변속 레버가 오른쪽 변속 레버가 뒷변속기 변속 레버입니다. 자, 여기 큰 버튼은 저단으로 바꿀 때 씁니다. 즉 스프라켓에 큰 톱니로 이동할 때는 요 큰 버튼을 쓰고요. 자, 고단으로 이동할 때는 자, 여기 앞에 작은 버튼,
자, 고단으로 이동할 때는 즉 작은 톱니로 이동할 때는 앞에 작은 버튼, 저단 즉 큰 톱니로 이동할 때는 뒤에 큰 버튼을 씁니다. 자, 큰 버튼은 큰 기어로, 작은 버튼은 작은 기어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돌려보겠습니다. 현재 4단입니다. 자, 스프라켓이 4단이고, 자, 스프라켓에서 제일 작은 톱니바퀴를 1단이라고 합니다. 1단. 자,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앱에서 스프라켓의 가장 작은 톱니, 즉 가장 고단 기어를 1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매뉴얼 영상에서는 1단 그러면은 가장 작은 스프라켓의 가장 작은 톱니, 12단 그러면 스프라켓에서 가장 큰 톱니를 말합니다. 그렇게 정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4단인데 4단에서 자, 큰 톱니로 바꿔볼게요. 즉 5단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5단으로 변경됐죠? 자, 6단, 7단, 8단, 9단. 자,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6단과 7단에서는 앞변속기가 살짝 움직입니다. 자, 앞변속기가 살짝 움직이는 이유는 변속기가 위치가 고정돼 있으면 체인이 앞변속기에 닿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6단에서 7단 사이에서는 앞변속기가 살짝 움직이면서 체인이 앞변속기에 닿지 않도록 위치가 조정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6단에서 7단 가볼게요. 변속기가 살짝 움직입니다. 자, 변속기 살짝 움직였죠? 자, 7단에서 6단으로 바꿔볼게요. 네, 살짝 움직였죠? 자, 7단, 6단. 자, 7단에서 그 위로 갈 때는 변속기는 움직이지 않고요. 자, 그리고 휠탑의 전자변속의 특징은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예전은 아니고, 자, 기계식 구동계에서 깜파뇰로라는 이탈리아 브랜드,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 있는데, 깜파뇰로 변속기에서는 기계식이었지만 누르고 있으면 쭉 변속이 연속으로 되는 거, 연속 변속. 굉장히 부러웠었는데 요즘에는 전자변속에서는 그 기능이 수월하게 구현이 됐습니다. 자, 작은 버튼을 쭉 눌러볼게요. 스프라켓이 연속 변속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눌러도 스프라켓이 3단에서 2단으로 넘어가지 않죠. 이것은 자, 체인과 스프라켓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모드인데 이 전자변속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보호 모드는 크랭크 체인링이 저단, 그 작은 링일 때만 해당이 되고 체인링이 큰 기어, 큰 링, 고단일 때는 보호 모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건 이따가 앞변속기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변속기가 앞 크랭크 체인링이 저단에 있을 때는 뒷변속기가 1단과 2단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건 고장난 게 아니라 그렇게 보호 모드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버튼을 눌러도 이동하지 않죠. 자, 저단 쪽으로 연속 변속 해봤고요. 자, 고단 쪽으로 다시 연속 변속. 계속 누르고 있어도 2단과 1단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뒷변속기 사용법 좀 보고 계십니다. 6단과 7단에서는 앞변속기가 살짝 움직이면서 체인이 앞변속기에 닿지 않도록 그 방지를 해주고 있고요. 다음은 앞변속기 사용법입니다. 자, 우선 버튼 설명 드려야겠네요.
자, 앞변속기 변속 레버는 저 왼쪽 핸들의 왼쪽에 있는 레버입니다. 자, 뒷변속기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아까 큰 버튼과 작은 버튼이 있었는데 앞변속기는 변속 상황, 변속의 경우의 수가 딱 두 개죠. 큰 링에 있다가 작은 링에 가거나 작은 링에 있다가 큰 링에 가거나 한 가지 상황밖에 없기 때문에 버튼도 하나입니다. 즉 이 버튼은 일종의 토글키죠. 토글키. 야, 경우의 수가 0과 1. 경우의 수가 0과 1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누를 때마다 계속 순환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앞변속 크랭크의 체인링의 큰 링이죠. 자, 누르면 자, 작은 링으로 바뀌고 다시 누르면 큰 링으로 바뀌고 누르면 작은 링으로 바뀌고 자, 큰 링으로 바뀌고 작은 링, 큰 링. 자, 변속기가 움직이면서 밀어내는 거죠. 앞변속기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체인을 밀어내면서 크랭크의 체인링 사이를 이동하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로드 자전거의 앞변속기 또 로드 자전거의 체인링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큰 링에서 작은 링으로 변속될 때는 큰 트러블이 없습니다. 자, 중력 때문에 큰 링에서 작은 링으로 떨어지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작은 링에서 큰 링으로 이동할 때는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좀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변속기를 조금 더 길게 눌러 주셔야 돼요. 작은 링에서 큰 링으로 올라갈 때는 앞변속기를 조금 더 길게 눌러 주시고 자, 타시면서 발의 감각이 올 텐데 체인링이 큰 링으로 걸려질 때까지는 버튼을 좀 길게 눌러 주셔야 돼요. 자, 볼게요. 자, 이렇게 좀 길게 눌러 주시고 대신 큰 링에서 작은 링으로 이동할 때는 중력 때문에 쉽게 떨어집니다. 한 번만 눌러도 이렇게 쉽게 떨어지죠. 하지만 작은 링에서 큰 링으로 이동할 때 한 번 살짝만 누르면 트러블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보셨죠? 자, 이렇게 트러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링에서 큰 링으로 올라갈 때 매끄럽지 않을 수가 있다. 특히 속도가 낮을 때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작은 링에서 큰 링으로 갈 때는 조금 더 길게 눌러 주셔야 된다. 체인이 걸리는 느낌이 날 때까지 좀 눌러 주셔야 된다. 자, 이런 현상은 기계식 구동계 로드 자전거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현상인데 아무리 전자변속이라고 해도 체인이 이동하는 것은 물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자변속이라고 해도 그 부분은 신경 써주셔서 변속하지 않으면 체인이 심한 경우 체인링에서 빠질 수 있다. 크랭크링에서 빠질 수 있다. 그 강조 드립니다. 이것은 로드 자전거라면 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본인에게 익숙하고 감이 올 때까지는 연습을 하셔서 그 감을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EDS-TX의 기본적인 변속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앱에 관해 설명드립니다. 설치 방법, 주요 기능, 뒷변속기 미세 조정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미세 조정 이외에도 앱을 통해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 소비자분들 수준에서 하기 어려운 작업은 제외했습니다. EDS-TX 앱은 구글 또는 애플의 공식 앱스토어를 통해서 설치하실 수도 있고요. 제품 박스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QR코드 설치 방식은 보안 문제로 설치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글이나 애플의 공식 앱스토어를 통해서 설치하시는 방법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구글의 공식 스토어인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은 앱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글 앱스토어에 접속해 봅니다. 한글로 휠탑이라고 검색해 봅니다. 자, 안 나오죠? 그렇습니다. 한글로 검색하지 마시고 영어로 휠탑이라고 검색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휠탑 앱이 뜨고요. 저는 이미 앱을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됨으로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 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네, 설치된 앱을 실행하면 아직 전자변속 디바이스가 등록이 안 된 상태이고요. 우선 블루투스를 활성화시켜서 디바이스를 인식시켜야 합니다. 이때 위치 인식 기능도 함께 활성화시키고요. 다시 앱으로 돌아가서 자, 초기 화면 아래에 Add 디바이스를 클릭해서 디바이스를 추가합니다. 블루투스에서 인식된 EDS-TX 디바이스가 나타날 거고요. 이것을 클릭하면 디바이스 이름을 지정할 수 있는 메뉴로 이동을 합니다. 원하시는 이름으로 지정을 하고요. 이름 지정을 완료하면 앱이 디바이스를 최종적으로 등록을 합니다. 앞뒤 변속기 그리고 앞뒤 변속 시프터가 등록이 됩니다. 자, 차례대로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단 메뉴 중 세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트랜스미션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이 메뉴 아래에 자, 이퀴먼트 디버깅이 앱의 핵심 메뉴입니다. 자, 리플레이스 카세트는 스프라켓의 단수를 지정하는 메뉴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구매하시면 저희 미케닉 분들이 자전거에 맞는 스프라켓 단수를 이미 설정해 놓았습니다. R15의 경우 12단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만약 스프라켓이 다른 단수로 교체된다면 이 메뉴에서 단수를 지정하고 다시 세팅하게 됩니다. 일반 소비자분들은 이 설정을 변경하실 일은 없습니다. 이니셜 칼리브레이션 역시 미케닉이 제품 출고 전에 초기 세팅할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일반 소비자분들은 절대 만지지 마세요. 기어 시프트 메뉴는 M만으로 변속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메뉴에 들어가면 현재 체인이 위치한 스프라켓 단수가 표시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서 변속 시프터가 하는 동일한 기능을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파인 튜닝 기어는 말 그대로 체인이 스프라켓을 이동하며 변속하는 움직임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메뉴입니다. 왼쪽에는 현재 세팅된 각 단수가 나오고 오른쪽에는 각 단수의 수치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시다가 기어 변속이 원활하지 않다면 바로 이 메뉴에서 수치를 변경하는 겁니다. 이 메뉴는 영상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앱의 여러 메뉴가 있지만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굳이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단 메뉴의 맨 오른쪽 사람 모양 버튼은 사용자 환경 설정인데요. 여기서 언어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설정할 수도 있지만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요. 오히려 더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영어로 설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앱 설치부터 주요 기능을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일반 소비자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능인 변속 미세 조정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블루투스를 켭니다. 자, 블루투스를 켜면 여기서 전자변속기가 휠탑의 전자변속기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고 있냐? 자, 변속기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슬립 모드에 들어갑니다. 슬립 모드. 자, 지금 연결 가능한 디바이스에 EDS-TX라고 떠야 되는데 안 뜨고 있죠? 다른 것만 잡히고 있고. 자, 이럴 경우에는 변속기가 슬립 모드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잘 모르시면 앱 깔았는데 인식이 안 된다 많이들 문의하시는데, 가장 큰 이유는 변속기가 슬립 모드에 있을 때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흔들어 줍니다. 자, 흔들어 주거나, 자, 체인을 한번 돌려봅니다. 자, 돌려보니까 EDS-TX라고 바로 인식을 했죠. 자, 이렇게 인식이 된 상태에서 자, 휠탑 앱을 켭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블루투스 표시가 보이죠? 자, 요것을 지금 이제 저는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잠깐 뜨는데, 현재 요 블루투스의 색깔이 흰색이면 아직 이 앱에서는 전자변속기를 아직 연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요걸 클릭하면 전자변속기를 인식을 합니다. 자, 인식을 해서 자, 뒷변속기, 앞변속기 인식을 했죠. 자, 변속 레버까지. 자, 배터리 잔량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영상에서는 자, 미세 조정하는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세 번째 클릭하면 이퀴먼트 디버깅. 자, 앱의 버전에 따라 약간 다른데, 구글 플레이에서 공식 앱을 다운받으면 자, 아래에서 세 번째 칸을 눌렀을 때 자, 요렇게 메뉴가 나오고, 이퀴먼트 디버깅. 자, 요 메뉴에서 자, 세 번째 기어 시프트가 있죠. 기어 시프트는 변속 레버를 움직이지 않아도 이 앱만으로도 기아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현재 5단에 있죠. 5단에 있는데, 자, 이걸 바꿔볼게요. 4단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뒷변속기 소리가 났죠? 자, 아직 페달링을 안 했기 때문에 체인은 그대로 5단에 있지만, 자, 변속기는 4단의 위치로 이동한 거예요. 페달을 돌리면 이동하겠죠? 자, 이제 이동했습니다. 자, 앱상에서 기어를 바꿔볼게요. 5단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바뀌죠? 자, 앱에서도 이렇게 바뀝니다. 7단. 자, 7단으로 가면서 앞변속기도 살짝 바뀌었고요. 자, 7단에서 6단 바꿔볼게요. 6단, 5단, 4단. 자, 이렇게 앱에서도 기어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앱에서 여러분들이 조작할 만한 것은 파인 튜닝 기어, 자, 미세 조정 기능인데, 자, 타시다 보면 뭐 낙차나 충격이나 또 부품들의 마모 때문에 변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 미케닉 팀장님이 잘 셋업을 해주셔서 이상이 없는 상태인데, 자, 앱에서 보면, 자, 1기어, 1단, 2단, 3단, 4단, 자, 12단까지 이렇게 돼 있죠? 1단이 가장 작은 톱니바퀴라는 뜻인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랭크의 체인링이 작은 기어이기 때문에 1단과 2단은 들어가지 않고, 자, 제가 트러블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서 미세 조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5단이 현재 750인데, 자, 700, 자, 앱상에서 자, 단수의 오른쪽에 있는 게 숫자가 있죠, 숫자. 자, 이 숫자가 각 단수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폭입니다. 폭. 그래서 타시다가 기어 변속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본인이 이렇게 앱에서 이 숫자를 조정함으로써 기어 트러블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5단에서 지금 750인데 요거를 조금 더 많이 건너뛰게 770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다시 기어를 바꿀 수 있는 기능으로 가서, 자, 4단에서 5단으로 바꿔볼게요. 자, 여러분 소리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덜그덕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인이 이동하는 폭, 정상적인 폭보다 수치를 인위적으로 올렸더니 체인이 약간 덜그덕거리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덜그덕거리고 있죠? 자, 4단에서는 조용하죠? 자, 5단에서는 좀 덜그덕거리고 있어요. 4단에서는 조용하고 5단에서는 덜그덕거리고 또 6단에서는 조용합니다. 자, 5단에서는 덜그덕거리고 자, 지금 트러블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본 건데, 자, 정상 수치 아까 770에서 정상 수치 750에서 770으로 바꿔봤잖아요. 자, 이거는 인위적인 트러블 상황을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본 건데, 여기서 이제 이게 트러블 상황이라면 이 수치를 조정해 보면서 바로 접는 겁니다. 현재 5단이 770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휠탑의 공식 매뉴얼상에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숫자를 20씩 조정해 보라고 나와 있어요. 자, 720이니까 79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조금 더 폭을 움직이는 폭을 더 높인다는 뜻이죠. 자, 슈어 누르고 다시 기어 시프트로 가서 지금 4단에서 지금 5단을 건드린 거니까 5단을 바꿔볼게요. 자, 770에서 790으로 바꿔봤습니다. 자, 더 심하게 덜기덕거리네요. 체인이 막 튀기도 하고. 자, 그건 자, 다시 볼게요. 자, 체인이 튀기도 하고 막 올라가려고 하죠. 자, 이것은 자, 수치가 바로 잡으려면 숫자를 더 적게 썼어야 된다는 거였죠. 즉 770에서 790으로 바꿨더니 5단 기어 폭의 수치를 770에서 790으로 크게 했더니 문제가 트러블이 더 커졌어요.
즉 숫자를 올릴 게 아니라 낮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770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790으로 숫자를 바꿨더니 문제가 더 커졌다는 것은 770보다 작게 수치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현재 770에서 790으로 바꿨더니 문제가 더 커졌으니까 750으로 바꿔보죠. 자, 이렇게 바꾸면 변속기가 이동하는 폭을 수치로 조정하는 겁니다. 지금. 자, 아까 4단에서 숫자를 20 빼봤어요. 자, 750으로 바꿨더니 기어가 정상적으로 변속이 되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덜그덕덜그덕 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자, 5단으로 바꿔도 잡소리가 들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변속이 됩니다. 자, 이렇게 파인 튜닝 기어, 자, 미세 조정 기능에서 문제가 발생한 단수의 숫자를 조정하면서 바로 잡을 수 있다. 자, 앱상에서 바로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20 단위로 키워보거나 또는 줄여보거나 숫자를 더 크게 해보거나 작게 해보거나 하면서 문제를 바로 잡는 건데, 만약에 크게 했을 때 즉 체인이 이동하는 폭을 좀 크게 했을 때 체인이 더 튀거나 더 다음 기호로 넘어가려고 하거나 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면 숫자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작게 하는 거가 맞다는 얘기고, 반대로 작게 했을 때 문제가 더 심해졌다면 숫자를 키우는 게 맞다는 얘기죠. 자, 지금 현재 5단은 750이라는 숫자가 정상적으로 변속이 되는 정상 수치입니다. 만약에 750에서 730으로 줄여볼게요. 자, 슈어를 누르시고 자, 4단에서 5단으로 저 5단 수치를 변경해 봤죠. 자, 4단에서 5단. 자, 750에서 730으로 바꿔도 별 이상이 없는 거는 730과 50 사이는 이 변속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범위 안에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케닉 분들에 따라서 20씩 바꾸는 것보다 50씩 바꾸는 게 더 효율적이다 말하는 미케닉 분들도 계시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 영어로 하면 파인 튜닝 기어, 자, 미세 조정 기능에서 이 수치를 조정하면서 변속 트러블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자, 프론트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미세 조정 기능은 스프라켓 리어 스프라켓 쪽에 변속 트러블을 교정할 때 주로 쓰시기 바라고, 프론트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세요. 자, 그리고 자, 미세 조정 할 때 숫자를 막 바꾸다가 어그러질 때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원클릭 리커버리를 누르면 공장 초기화가 됩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트위터 자전거에 탑재된 휠탑사의 무선 전자변속 시스템의 기본 사용법과 앱을 이용해서 일반 소비자분들이 해보실 만한 세팅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충전 방법은 너무 간단해서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앞뒤 변속기의 경우 자전거에 동봉된 USB 충전 케이블의 충전 단자를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꼽으시면 됩니다. 충전 단자가 자석이라서 딱 붙듯이 부착이 되고요. 충전 중에는 붉은색으로 됩니다. 핸드폰처럼 외장 배터리를 이용한 충전도 가능합니다. 앱에 접속하시면 각 부품의 배터리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적절히 충전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딩을 자주 하신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충전하시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앱에 접속하셔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핸들에 장착된 변속 시프터는 충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CR2032 리튬 배터리로 작동합니다. 변속 시프터는 앞뒤 변속기처럼 물리적인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스위치 역할이라서 배터리가 꽤 오래 가지만 배터리 잔량에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서너 달에 한 번씩은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휠탑사의 전자변속 시스템인 EDS-TX에 관한 기초적인 사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세부적이고 심화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전거의 모든 것 패들라인.